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TVN 보셨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임영웅님의 특집으로 한 20분 정도 다뤄졌습니다. 아무래도 임영웅님이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깊고요. 또 지금 대세 스타 임영웅님이고요. 또 어머니들의 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TVN에서 거기에 맞춰서 임영웅 특집을 만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또 보는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했는지 몇 번에서 하는지 끝났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 사정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몰랐던 우리 기자님들이 취재하다 보니까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진영 기자님이 얘기를 했는데 임영웅님의 사주에 2020년 미스터트롯 진된 것도 큰 대운이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운이 크게 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를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얘기까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로 이 문화일보의 안진영 기자님하고 이 TV조선 기자님인가 어디 기자님 연예부 기자님 김지현 기자님하고 최정아 기자님 이 세 분이 연예부 기자님 세 분이 나와서 임영웅님에 대한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이 임영웅 특집이라고 아예 우리 안진영 기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취향 저격하는 효도 선물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우선 처음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4만 5천여 명의 심장을 뛰게 한 지난번 시축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임영웅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부분들을 기자님들이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자,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는 자, 안진영 기자님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임영웅님은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규 앨범 12곡 중에 트로트는 4곡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양한 장르를 가져가서 트로트를 넘어서 이제 다양한 장르를 담은 앨범을 낸 걸 보면은 그냥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년층의 음악 취향이 넓어졌다. 거기에 맞춰서 임영웅님이 지난번 정규 앨범을 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트로트 가수라고 부르는 건 안 된다라고 아주 안진영 기자님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책 나온 얘기도 나왔습니다. 임영웅님 평론지까지 나오면서 이러는 경우가 있었나. 참 의외다. 아니면 참 이 예상 밖이다. 뭐라 하죠? 이런 경우는 없었다. 뭐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좀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임영웅님의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 앨범 판매 120만 장 그리고 또 실시간 탑백에 오른 노래가 평균 10곡 이상 음원 차트에 오른 노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 유튜버 100만 구독자 이건 지금 150만이라는 거 오늘 어떤 기자님이 이제 이걸 방송을 만들 때가 149만 얼마였던가 봅니다. 사실 오늘 150만이 넘었잖아요. 이 150만 넘은 앨범 유튜브 얘기 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해서 2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들을 짚으면서 여기에 대한 뭐 매출 얘기를 했는데 매출 부분은 추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 LA 갔을 때 비행기 안에서 오늘 승객내 우주 별빛 히어로님들 탑승을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저희 승무원들도 이번 임영웅 씨의 LA 콘서트 성황리에 잘 마치길 기원합니다. 라고 그 스튜어디스가 한 이야기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기차 외관을 장식한 6주년 기념 광고 이 얘기를 하면서
팬덤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기차에다가 저렇게 래핑을 다 한 경우는 지금까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BTS. 예. BTS인데 이 BTS도 중국 팬들이 돈을 내서 이 우리나라 그 KTX에다가 래핑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국내 가수로서는 임영웅이 최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임영웅의 인기 비결. 네. 자, 이게 기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하고 최정아 기자님이 정리를 해줬는데 우선은 인기 비결 기자님들이 봤을 때는 트렌디한 트로트의 선두주자다. 뭐 처음에 트로트를 갖고 이제 경연을 해서 우승하다 보니까는 트렌디한 트로트 선두주자고 세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정말로 잘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SNS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임영웅 팬님들이 SNS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잘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최정아 기자님이 하나 더 보태서 임영웅의 남다른 팬사랑도 인기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꼽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임영웅님이 생일 때 뭐 만들어서 보내준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임영웅님이 팬들한테 소위 말하면 역조공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역조공이라고 하는데 팬들한테 선물한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팬들에게 삶에 희망을 준 사례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몇 가지 예를 들은 것이 사별의 슬픔, 임영웅 노래를 극복했다는 그 찐빵집 사장님 사연도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영웅시대 덕분에 암도 완치되신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사연은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보면은 많은 팬분들이 우울했던 그 어떤 마음의 그런 어려움을 다 임영웅 노래로 달래고 극복했다는 얘기는 뭐 다 나왔던 얘기죠. 실제로 사람을 살린 적도 있다. 요것도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임영웅님이 그 올림픽대로를 가다가 거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가 온 걸 갖다가 임영웅님이 급하게 차를 세운 다음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119에다가 넘긴 사연. 이건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임영웅님이 이런 걸 했었고요. 임영웅의 또 이 디테일이 살아있다. 디테일이 뭔가 봤더니만은 지난번 임영웅님 콘서트장에 오셔갖고 어느 할머니가 어지럽다 그래서 응급실 가신 분 있죠. 그 할머니 얘기입니다. 그때 백은영 기자님하고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 스텝진을 붙여서 그 스텝진이 끝까지 할머니가 회복되는 것까지 보고 비용까지 치르고 온 겁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이 할머니가 알고 나서 엄마 영웅이가 와서 돈 다 내고 갔어. 그렇게 따님이 와서 얘기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효도의 끝판왕이다. 임영웅님이 어머니한테 효도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뭔들 못하겠냐마는 이 얘기 있었죠. 임영웅님이 엄마 생일날 현금 1억 원을 드리겠다라고 2016년 가수에 데뷔하면서 일기장을 써놓았는데 딱 그게 5년 만에 2020년이죠. 2020년이죠. 5년 만에 임영웅 1억 원의 그 타서 상금을 타서 어머니한테 드렸다. 이런 얘기죠. 우승 상금 1억 원을 타서 어머니한테 드려서 어머니한테 효도.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임영웅도 어머니한테 못 해드린 것이 있다. 뭐야? 어머니가 한테 못 해주는 게 뭐가 있어? 그동안에 영웅님이 했더니만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콘서트 초대권을 못 드린 거야. 초대권 없었으니까요. 그죠? 초대권 없어갖고 결국 나중에 임영웅님이 직접 어머니도 못 받으신 거죠. 초대권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기회를 팬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직접 티켓팅을 해봤는데 들어가 봤더니 벌써 55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맨날 실패. 도전 자체가 효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도전해봤다라는 것 자체가 효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귀를 좀 송고 들으실 필요. 지금까지 다 아시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저도 이제 남 관상 얘기 잘 안 듣는데 임영웅님의 관상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임영웅님이 30대까지는 좀 초년운이라고 하는데 초년운은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초년운은 넓지 않은 이마 때문에 초년운 30세까지는 다소 역경이 있는 운세라고 합니다. 나는 이마가 그렇게 넓은 것 같은데 관상쟁이들 입장에선 넓지 않은가 보죠. 이 다소 초년운은 좋지 않았는데 발달한 광대라든지 적절한 눈 사이의 거리,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있는 것이 몰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몰입력이 강하다고 하고 어디 갔어 또 강한 몰입력에다가 재물운, 제일 중요한 게 재물운 아니냐 물었더니만은 큰 인매와 넓은 눈두덩이를 봤을 때 수입이 끊이지 않는 관상이라고 이 기자님이 이제 전문가들을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기분 좋죠. 뭐 수입이 끊이지 않는 관상이다. 네. 사주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사주가 어떠냐? 주관, 추진력, 끈기, 의지가 뛰어나면서 일생일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주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의 사주가. 아무튼 뭐 좋은 사주라니까 다 좋고 하긴 여기까지 임영웅님이 올 정도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전성기인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죠? 저기 문화일보 안진영 기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서 임영웅의 사주에는 2020년 대운 이후에 다시 2025년에 고공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 요게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쭉 같이 평행선을 걷다가 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영웅님 올라갔다가 내려갈 여긴 지금 살짝 이렇게 여기 이제 대운이고 운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2025년도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네. 이때까지는 이런 대운 기회가 아직 남았다. 2025년도 진짜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2023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막 빌보드 가서 막 떡떡 붙어 있고 전 세계 막 남미, 유럽, 미국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그 글로벌 투어를 막 전 세계 투어를 들어가는 것? 그렇죠? 와. 결혼운도 얘기했습니다. 임영웅의 결혼운. 요것도 잊어버릴 뻔했다. 결혼했는데 이 안진영 기자님이 이상형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옛날 얘기입니다. 웃는 모습이 예쁜 여성. 웃는 모습이 예쁜 여성인데 임영웅님이 다둥이 아빠를 꿈꾼다고 했었죠. 사실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싶다. 근데 임영웅님 결혼에 대해서 어머니의 반응이 중요한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영웅이 아직 10년은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년쯤 돼야지 어떻게 마음의 다짐과 책임감이 생길 것 같다. 이 10년이면은 이게 2020년도에 우리 임영웅 어머니가 인터뷰한 거니까는 2030년 요때가 40살이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아직 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프리한 닥터. 스타들의 인생 솔루션 프리한 닥터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막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주로 요 기자님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회자님들은 이제 이 궁금한 거 묻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프리한 닥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재방송이 언제 하는지 제가 알게 되면은 빨리 고정 댓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못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기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 아차 이것도 얘기해야지. 큰일 날 뻔했다. 이걸 보고 나서 저희 구독자님이 연락이 왔는데 오늘 시청률이 티빙에서 실시간 시청률이 1위였습니다.
역시 대단하죠? 네. 35.2%. 그 다음에 YTN 뉴스가 16.3%였고, TVN에서 프리한 닥터가 35.1%.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